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일반적으로는 복합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원인을 정리를 해본 거고, 그래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화기 냉증이 있었고, 거기에 소화기 적체, 그리고 소화기 건조증도 좀 있었고, 그리고 스트레스성 소화불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약을 구성을 할 때 소화기 냉증을 메인으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약제, 그리고 소화기 적체 풀어주는 약제, 소화기 건조증을 없애는 약제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약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을 만들고 나서 제 병을 거의 완치시킬 수 있었죠. 사실 근데 이 소화기 치료라는 게 다른 분야보다는 좀 쉽지는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화기가 오랫동안 약해지신 그런 분들을 보면 위장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한약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약도 이 소화기 쪽으로 들어가는 액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들보다 약 자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을 구성할 때 약재 하나하나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되고, 또 용량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복통이 계속 너무 심하셔서 내원을 하셨는데, 이분은 1년 내에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 화생까지 진행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됐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제균 치료를 했는데, 제균 치료를 다 끝내고 검사를 해보니 헬리코박터균이 다 죽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종합검사가 있어서 같이 그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한 달 안에 헬리코박터가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 제균을 뭐 매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오셔서 복통 때문에 저한테 이제 진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드린 약은 환기건중탕이라는 약이에요. 복부를 이제 건조증도 좀 없애주면서, 그 다음에 복부의 그 위장의 기운이 떨어진 것을 보충해주고, 또 냉증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약인데, 복통에 환기건중탕을 써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가지 원인을 잘 살펴봐서 그 경중을 따져서 처방을 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환자분이 환기건중탕을 처방을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복통이 거의 없어지셨고,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서 2번째 약을 드렸는데, 그때 약간 속이 쓰린 게 좀 남아있다고 해서 약제를 2가지를 더 첨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약은 한 일주일 정도 드시더니 그 이후에는 좀 더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인 처방은 바꾸질 않았거든요. 단지 약제 2가지만 추가를 했을 뿐인데 탈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 소화기 질환은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큰 방향을 잘 잡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방향을 잘 설정을 했다면 약간의 이제 오차나 증상이 좀 나빠지고 그런 것들은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자가 처방을 통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이후에 그 변화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상에서
같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화장실에서 보냈던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가 항상 좀 살살 아프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였더라고요. 일을 하는 도중에 누가 이제 배를 계속 쿡쿡 찌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런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일의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삶의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증상이 개선이 되고 나서는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굉장히 건설적인 생각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 느낌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제가 삶의 질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의 과거와 같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 댓글을 보면은 뭐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이 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 거다. 증상만 경감을 시켜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식이 제한, 특히 뭐 포드맵 식단, 저포드맵 식단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뭐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 포드맵 식단에 대해서는 언젠간 한번 또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 식단, 저 포드맵 식단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식이 제한을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저 포드맵 시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 또 뭐 매운 음식을 가려야 되는 분들도 있고 지를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포드맵 시기가 무조건 최우선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아닌 거고 또 저포드맵 식단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제한하기에는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노이로제에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한 분의 그 소화기 질환을 겪은 그런 외국인 한 분의 그런 사례를 제가 기사를 퍼와서 제가 번역을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거기서도 그분도 저푸드맵 식단을 하다가 정말 노이로제에 걸려서 밖에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그리고 음식점에도 가기가 싫고 뭐 이랬던 그런 영상을 찍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에 너무 빠져서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을 댓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 중에서도 많이 뵀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 보았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제가 과민성 대장을 어떻게 알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질환, 그리고 또 그 외의 소화기 질환에 집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